대한민국이 지금 큰 어떤 국가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어떨까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이제 내일 모레면 아주 슬픈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내일 모레면 또 120년 전에는 동학농민전쟁이 또 시작됐던 해입니다. 우리 이 지역은 동학농민군의 북접의 주둔지였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북접 그리고 남접의 저쪽 정읍의 전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10만 명이 논산에서 모여서 싸우다가 올해 11월에 10만 명이 전원 다 죽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만 명의 농민군이 죽어갔던 역사가 120년 전입니다. 그것이 1894년이니까 그로부터 약 16년 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이런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개항기 때 우리가 국난의 위기를 겪었다면 이제 제2의 개항기입니다. 비자와 여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합니다만 상품과 사람과 돈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마구마구 다닙니다. 상품과 자본과 사람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마구마구 다니다 보니까 한 국가 내로 보면 양극화 문제도 생기고 우리처럼 OECD 선진 국가들에는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중국과 후발국들에게 제조업을 죄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산업들이 세계의 값싼 농수축산물 때문에 국가의 기반이라고 하는 농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전 개항기는 한포 사격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먹고 먹히는 혼란기와 전환기였다면 지금은 한 포의 포격이 없는 또 다른 국가의 큰 전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체제를 잘 정비해서 이 21세기 순항을 할 것이냐가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정을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기에 서서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청년과 노인, 이런 세대, 계층,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한 이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국민의 숫자가 국가 경제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또 국민의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10년 뒤, 20년 뒤 진행된다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어떠한 방식의 사회복지 재정과 국가의 재정과 경제의 활력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대미 수출 일변도로부터 이제 제1교역대상국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이 대한민국의 서해안, 환황해 경제 시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은 지난 100년 전 일본과 미국을 상대했던 부산항이 발전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서해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시대의 전환점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늘 고민해왔습니다. 저는 마치 임진왜란 시기에 저 남해바다에서 수군을 조련하던 이순신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이 전환기와 변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준비해보자라고 늘 마음을 저 스스로 이렇게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남도정을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그동안 살펴보고 다루어왔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간혹 저에게 너무 국정의 눈높이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야는 세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실천은 지역에서 하지만 시야는 세계적으로 갖고 이 시대의 흐름을 속에서 지역에서의 자기 실천 계획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환황의 시대의 충청남도의 전략, 양극화 시대를 대비하는 충청남도의 전략,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충청남도의 전략,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똑같은 국가 위임 사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국가로부터 내려온 재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림을 야무지게 살자는 다짐이 제가 이끌고자 했던 도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평가단 위원님들께서 함께 좀 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선 5기의 선장인 저는 바로 그런 시대의 경랑을 통해서 가판실과 조타실에다가 주문을 주는 겁니다. 융복합해라. 따로따로 놀아가지고는 이 선체로는 못 버틴다. 속도를 줄여라. 어떤 부분은 속도를 높여라. 민관 협력을 해라. 이런 모든 주문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시대의 경랑을 헤쳐나가기 위한 저 나름의 고민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고 국가의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 선장과 선원의 이분법적 관계로는 배가 안 몰아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정 우리 평가단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정이 흘러왔었던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자치분권, 행정혁신, 삼농혁신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러한 주요한 작업들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려면 농업을 쥐고 세계의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성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농업을 포기한 채 성문을 여는 것은 하지하책이요. 농업의 식량 주권을 잘 지키면서 시장을 여는 것만이 상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정책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농업 문제를 돈 버는 쪽에서 죄다 농업을 갖다 주면 되지 않냐, 보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의 산업혁신이 또한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재정정책과 농민들이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중소기업과 그리고 또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합니다. 서로 이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고선 우리가 박수 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정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시민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를 또한 함께 또한 우리 도민들께 촉구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위원님들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9기에 이르는 우리 도정평가단의 활동이 앞으로 충남 도정을 이끄는 아주 든든한 저는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평가 활동을 통해서 도정이 관료에 의해서만, 직업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끌려가서도 안 되고 도정이 선출직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선거의 논리만 가지고 이끌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우리 모두 국민과 도민과 시민, 군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그러한 도정이 되고 시정이 될 때라야만 저는 선진국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로 가교 역할을 우리 평가위원들이 저는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우리 평가단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더욱더 안받침을 해서 도민의 우리 역량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의 역량이 도정에 이렇게 함께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14년 올 한 해도 우리 도정평가단 위원님들의 좋은 활동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지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요구했던 건 미국 시민 여러분,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요구하시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연설문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연설문이어서요. 우리 민주주의 발전으로 보면 주권자가 선출직 공직자에게 뭔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면 그걸 지지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일이 되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내가 좀 더 많이 참여하겠다는 약속의 표시가 선거여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내가 이 공약으로 알아서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선거 과정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주인이 돼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연결 통로가 저는 평가위원회나 우리 이런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어서 우리 모두가 4년, 5년마다 선거 한번 하는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